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레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대규모 투자에도 주가가 좀 부진한 강원랜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반전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지를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강원랜드의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저희가 좀 느끼는 것이 바로 규제가 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현황이 지금 어떻고 저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의 복합 리조트 계획이 강원랜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강원랜드 같은 경우 좀 차트를 저와 함께 간단하게 보시면 그동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혜택을 많이 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의식했던 것보다 더 부진한 이런 혜택들을 주다 보니까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강원랜드 좀 대응 전략을 짜서 뭐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왜 이렇게 하락을 더 했는지 그리고 현황과 전망 지금은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가 2.5조 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밝혔죠. 이렇게 밝힌 이유들 저희가 좀 알아야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전망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살펴보면은 일단 저희가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이긴 하지만 이제 외국인 카지노와도 좀 간단하게 비교를 해 본다고 한다면요. 외국인 카지노는 현재 계속해서 역대 최대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는 여행 수요가 또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VIP들이 방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적 회복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에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외국인 카지노 대비 좀 주가가 큰 폭으로 계속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좀 탈바꿈하려고 강원랜드가 이렇게 2.5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조 원 투자 계획으로 좀 주가가 좀 반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제가 좀 간단하게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에서 좀 우려를 받아들였었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형 투자 계획을 함으로써 오히려 좀 악재로 받아들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표 당일부터 이렇게 강원랜주가 2.85% 빠졌고 다음날 4.5% 이렇게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악재가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좀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바로 저 PBR 관련주로 좀 강원랜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 총선에서 여당이 이렇게 패배를 하면서 밸류업 정책 동력이 좀 꺾이면서 하락폭이 좀 더 심해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까요? 대규모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렇다면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겠죠. 바로 이제 규제 완화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강원랜드의 규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을 좀 인용해 보면은 이 강원랜드가 합법 사행 산업이라는 거 말고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정부가 이제 또 눈높이 맞추는 것이 규제 혁신 해법이라는 자세로 경쟁력 강화 힘을 보태야 한다 이런 이유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유가 저희가 강원랜드 좀 시스템을 좀 보면 간단하게 아실 것 같은데요. 강원랜드 같은 현재 규제가 엄청 많습니다. 일단 규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24시간 영업하는 해외 카지노와 다르게 강원랜드는 아침 10시에 문을 열고요. 다음날 아침 6시에 닫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4시간을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손님들이 계속해서 카지노에 머물지 못하게 하면서 매출적인 측면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사람이 2달 연속 15일, 그리고 이제 6달 연속 30일을 넘게 출입을 하면 입장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규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는 없는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향을 좀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겠고, 또 베팅 한도를 일반인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으로 했다는 내용도 좀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카지노에서 볼 수 없는 이런 규제가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카지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게임을 하다 보면은 시간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카지노는 이렇게 손님들의 시간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더 내려고 더 실적을 좋게 내려고 이제 뭐 시계 같은 것들도 많이 안 보이고 하는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도박에만 몰입하게 하는 모습들을 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도박에서 보면은 강원랜드에서는 뭐 시계라던가
방문이라던가 거울이 외국인 카지노랑 다르게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규제들이 많고 이용객 분들이 좀 불편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강원랜드도 현재는 위기감이 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규제에 불편해서 예전보다 덜 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한 해에 300만 명이 넘었던 방문객이 2022년 기준으로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크게 늘어나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이전에 80% 수준이라고 이렇게 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방문객이 줄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용객도 좀 특징이 있는데 바로 대부분의 이제 연령대가 50대에서 60대의 고연령층입니다. 이 새로운 20대, 30대의 사람들은 유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은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2019년에는 이렇게 1조 5,200억 원의 정점을 찍었는데 현재 회복은 하고 있지만 이 전년만큼, 이 19년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부진한 이유, 뭐 당연히 불법 도박에 대한 내용들도 있겠지만 뭐 불법 도박 홀덤펌 이런 내용들 있죠. 홀덤펌이 뭐 카지노처럼 실로 돈을 바꿔주진 않는데 뭐 불법으로 돈을 바꾼다거나 하는 이런 홀덤펌들이 많이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 도박에 대한 영향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게 현재 이제 규제적인 측면입니다. 불법 토막을 만약 근절한다고 하더라도 강원랜드가 완전히 살아나는 것은 조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러한 규제 때문에 현재 이용객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앞서서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좀 많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떠한 규제가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정부나 아니면 새롭게 신임한 부사장님이 다시 어떠한 이 결과들을 좀 낼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 리스크적인 측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이 현재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지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러한 내용만 좀 말씀드리는 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제가 걱정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일본은 이제 오사카에 좀 초대형 북한을 좀 짓기로 한 것이 있죠. 이 11조 원을 들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어떤 영향이 끼칠까 이런 내용들을 좀 과거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과거에 좀 경영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일본 북한 리조트가 열리면은 강원랜드가 이 고객 연간 67만 명이 좀 이탈하는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은 1조 3,300억 원에 달해서 좀 추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강원랜드를 좀 사용하는 사람들도 일본 북한 리조트가 열리면 여기로 여행을 많이 갈 것이고 강원랜드랑도 이제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있죠. 일본 비행기로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악영향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규제 혁신을 하고 어떠한 모습들로 다시 한번 이 주가 반등의 트레가 될 수 있을지를 저희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강원랜드 같은 경우 차트가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야 될지 지금부터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축소 그리고 이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우려가 많이 커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이런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대에서 지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 강원랜드는 이 14,400원대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은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부근대가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 이 부근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리스크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조금은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가 이런 규제 혁신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띄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이 저항 지지를 받았던 구간대에서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항을 받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 후에 상방으로 이 라인까지 좀 열려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건 제가 좀 과거의 사례를 좀 지켜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강원랜드가 이제 2월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랐죠.
여기서 이제 수급의 주체를 좀 본다고 하시면 일단 이 외국인이랑 이 기관계가 좀 많이 매수를 해줬는데 특히 좀 기관계가 눈에 띕니다. 이 연기금이 좀 많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시면 계속해서 기관계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에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의 수급이 좀 돌아오면서 강원랜드가 다시 한번 이 추세가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을지 이러한 내용들 함께 저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강원랜드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반등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